너무 힘드네 힘들어. 저도 뛰고 싶고 잘 걷고 싶고 하는데 저렇게 안 아픈 사람들 보면 부럽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많이 걱정되죠. 이 무릎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수술은 안 하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수술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걱정되고. 망가진 관절 건강을 방치하면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쑤시고 아픈 무릎 관절 통증은 무릎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사질환이나 우울증, 심장질환으로 이어져 노년 이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순식간에 일상을 무너뜨리는 관절염. 제대로 관리하면 쑤시고 아픈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0세 시대 관절 수명을 늘리는 비법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여기저기 둘러보며 장을 보는 주인공. 이거 숙주 어떻게 해요? 네네. 이건 한 근에 1,000원이야. 오이가 맛이 있어요? 맛있죠. 비싸면 맛있는 거야. 너무 심하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 제법 큰 장바구니가 금방 가득 찹니다. 가끔 나와요. 이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거 양쪽 다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거기 주사도 맞고. 조금만 무리하면 탈이 나는 무릎에 이어 허리 디스크까지 생겨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맘대로 되지 않는데요. 다리 아파서 좀 쉬어다 와야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짐이 무거워서 그런지 집에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요즘은 어딜 가나 앉을 곳부터 찾는다는 성자 씨. 너무 힘드네 힘들어. 조금만 걸어도 뻣뻣해지고 쑤시는 무릎 관절. 참고 버티다 보면 허리에도 통증이 생겨서 밖에 나와서 애를 먹는데요. 통증이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이제 걷는 게 힘들죠.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니까. 찌르듯이. 예. 이렇게 뭐 오자다리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이. 그래서 이게 안쪽에가 더 아파요. 그래서 바깥쪽도 아프고 안쪽도 아픈데 안쪽이 더 아픈 거죠.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서 그런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오래 붙잡습니다. 부럽죠. 이렇게 저도 뛰고 싶고 잘 걷고 싶고 하는데 저렇게 안 아픈 사람들 보면 부럽죠. 우리 몸에는 뼈를 연결하는 14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말기에 해당하는 사기에는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연골. 정상 연골은 표면이 매끈한데 손상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연골은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될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증상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두께가 불과 3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연골을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인공관절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늦추고 연골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왔네, 다 왔어. 무거운 짐을 끌고 겨우 집 앞까지 온 성자 씨. 이번엔 계단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집이 위치한 3층 계단을 오르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고 하네요. 힘들어. 무거운 짐 때문에 무릎이 2배 더 고생하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유, 이게
파스를 발라야지 안 되겠다. 에이. 집에 오자마자 파스부터 찾는데요.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부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관절 이게 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조금 무리한 날은 아무리 붙여도 통증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체가 다 아픈 거죠. 이제 통증이 일단은 있으니까 굉장히 걷는 것 자체가 피곤하죠. 설거지거리가 많은지 모르겠네. 아유. 잠시 쉬는가 싶더니 바로 집안일을 이어가는데요.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의자에 앉아서 헹궈야지. 무릎에 이어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프니까 앉아서 하는 거죠. 쑤시는 무릎과 뒤틀리는 허리, 아무리 아파도 집안일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데요. 이번에도 참고 통증이 잦아들기를 기다려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이제 제대로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안 만나고 아프니까 걷는 것 자체가 힘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러 가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성자 씨.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이 줄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무릎 건강이 악화됐다는데요. 그런데 성자 씨를 괴롭히는 건 무릎 통증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뇨, 뭐 고지혈, 뭐 중성지방, 뭐 이런 거죠. 뭐 질환이 많네요. 그렇죠. 무릎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걷는 거가 힘들어지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적으니까 또 이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릎 관절염으로 혈관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년 이후 무릎 관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관절 건강이 무너지면 수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절에 생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도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무릎 관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 고민을 해결해줄 백세 주치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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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 이기호입니다. 백세 주치의예요. 백세 주치의는 어떤 솔루션을 줄까요? 제가 듣기에는 두 분 다 관절 건강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뭐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먼저 김순양님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걸으려면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걔네들을 안았다 뭐 내렸다 할 적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안성자님은 어떤 상태세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살이 15kg 정도 쪄서 아이고.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가서 이제 좀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두 분은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거세요? 저는 약간 시리면서 뭐랄까 좀 순복순복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순복순복하다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어깨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막 칼로 찌르듯이 그래서 제가
악소리를 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아파서 좀 걷지를 못하니까.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칼에 찔리는 네. 듯한 통증이라는 칼에 거잖아요. 찌르는 것처럼 진짜 악소리 나는 악소리가 통증. 났어요. 와.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의 통증이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김순양 씨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어떤 습관 때문에 무릎 관절이 자꾸 노화가 되고 있고 왜 연골의 손상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혼 육아로 관절 건강에 위기를 맞은 김순양 씨의 하루는 추운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은 화초를 돌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아유,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계단 오를 적에 막 이렇게 여기가 막 여기가 무릎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아파요. 퇴행성도 있고 연골이 좀 닳아가는 중이라고 그렇다고 좀 관리 잘 하라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뭐든 잘 길러내는 순양 씨. 손 가는 대로 쑥쑥 잘 커서 화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돌봐야 할 화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고 나니 화초 관리도 조금씩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거는 또 죽었네. 어쨌든 물을 들고 막 이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관리가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죽고 막 그랬어. 무릎이 아플 때 계단은 공포 그 자체.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하중이 실리다 보니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어때요? 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올라갈 적에는 그래도 조금 난데 내려올 적에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도 다니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요. 계단을 피해 다니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이 생겨도 아플 때는 느리게 쉬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엄두가 안 나지만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야외 활동을 열심히 했던 순양 씨. 예전에는 뭐든지 막 도전적이어서 누가 산에 가자 그러면 잘 가고 뭐 여행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는데 여행은 그냥 이제 뭐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데 이 등산 가자고 할 적에는 나 무릎 아파 못 가. 이제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벌써 내가 다리가 뭐 이렇게 무릎이 관절이 안 좋다는 게 좀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잠시 쉬는 시간. 조금 무리해서 움직인 날은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뻣뻣해진 왼쪽 무릎에 뜨거운 수건을 올려주는 게 순양 씨만의 응급처치 방법. 시원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찜질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수건 물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따끈하게 데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뜨끈뜨끈하게 지져준다고나 할까?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이런 찜질팩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 원리로 그냥 아플 적에는 종종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효과가 좀 있나요? 순간 따뜻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제 통증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껴 써야 하는 오른쪽 무릎도 따뜻하게 찜질을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안 아팠을 때 몰랐는데 아프니까 그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많은 불편을 좀 감수하고 살고 있거든요. 주변에 막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막 안타깝고 그지없고 저는 저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막 갑자기 막 서글퍼지고 그동안에 관리를 못한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지금. 그날 오후
리안이 왔네. 내리 깎고. 그래. 잠깐의 휴식도 끝. 기다리고 있던 귀한 손님 2살 된 손녀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왔어. 내라. 손녀를 보면 아픈 것도 있고 힘이 난다는 순양 씨. 아이고 우리 애기 왔다. 어구 둘 다 맞벌이 하니까 아직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제가 봐주는 편이죠. 그래요? 예. 뭐 하루만 하면 또 금방 보고 싶고 그런데 가고 나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한창 걷기 시작한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할머니 근데 여기 무릎 아파서 할머니 못 안아. 할아버지 아닐까? 아니야. 할머니 왜 여기 무릎 아픈데 안아줘? 조금만 안아줘 볼게. 아이고. 할머니 쭉쭉.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아이와 함께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 아파서 그래. 여기 무릎 아파서. 할아버지 하나? 그래. 할아버지랑 가. 활달한 아이를 쫓아다니는 것도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꼭 나오면 저렇게 안아달라고. 안아줘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으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2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절염 지수를 알아보는 워맥 검사,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관절 운동 능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무릎 만져볼게요. 예, 왼쪽 무릎도 약간 물이 좀 차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빌 때 어떠세요? 안쪽으로 조금 느낌이 네. 좀 살짝. 네, 살짝 구부려 볼게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요 끝에 가서 좀 불편하시죠? 네네네. 보통 이러면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시거나 양반다리 자세 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통증이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몸에 이렇게 뚝뚝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문제가 생긴 안성자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제일 좀 심각해 보이는 게 이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양쪽 다리가 오다리로 많이 휘었어요. 요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관절 간격이 있어요. 요 안에 연골이랑 연골판이 있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공간이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고 여기도 보면 뼈가 이렇게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좀 마모된 것도 좀 보여요. 이제 엑스레이로 퇴행성 관절염 병기를 나누는데 크게 4단계로 나눠요. 4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이게 완전히 공간이 들러붙어서 간격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4단계라고 하거든요. 지금 정도면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사이예요. 2단계, 3단계 정도 사이.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심한 안성자 씨는 워맥 검사에서도 심한 관절염, 공복혈당도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입니다. 황혼 육아로 관절염이 심해진 김순양 씨 역시 워맥 지수에서 심한 관절염, 공복혈당이 정상보다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단 퇴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두 분처럼 6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더 마모가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가사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해서
가사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쪼그려서 앉아서 뭐 걸레질을 하거나 가사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짝다리를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설거지를 한다. 이런 자세를 주면 계속해서 뼈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 무리를 주니까 그 잘못된 자세 또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운동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네. 두 분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막 뛰고 걷고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더 부담이 돼서 오히려 무릎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릎에 직접적으로 하중을 가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초간단 물병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좋아요. 작고 가벼운 물병을 활용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두 분 이제 물병 다 받으셨죠? 네네네. 네, 이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다리 위에 놓으시고, 네. 자 의자 앞쪽으로 걸터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이렇게 앉은 다음에 양쪽 손은 이렇게 엉덩이 옆에다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자를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 사이에 물병을 깍지 끼듯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수평에 맞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이렇게 눕지는 마세요. 네, 살짝 걸터한 때 편하게 이렇게 올린다 생각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까딱까딱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힘들어. 근데 이 허벅지랑 이런 데가 힘이 많이 가지네요. 힘이 많이 네, 가져요? 운동이 되는데요. 네. 여기가 단단해지는 느낌? 힘이 막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 단단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힘이 딱 들어가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근육,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연골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좋네요. 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TV 보면서 해도 되고. 그럼요. 네, 네. 아주 탁월한 운동입니다. 좋아요.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났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한산한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솜씨로 동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오늘의 주인공.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은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올해 나이 61세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도리도리 하면서 몸을 잠시 털면서 풀어주면서 자, 워밍업. 자,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 자신만의 운동 노하우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영상으로 남기는데요. 자, 지금부터 관절 건강에 좋은 관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프기 전에부터 미리 관절 건강 운동을 해줘야 건강하게 살고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합니다. 자, 무릎 운동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지금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운동을 알려줄 만큼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젊은 시절에 관절염으로 크게 고생했다는데요. 제가 이제 무릎 관절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테니스를 많이 쳤거든요. 테니스 치다가 무릎이 주저앉았어요.
과격한 운동을 무리해서 하다가 40대 중반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정옥 씨.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아예 운동을 안 하면 살만 찌고 온갖 모든 병들 성인병이 다 침범하거든. 관절이 아파도 운동을 해야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맞는 운동,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이제 찾아서 공부해서 하고 웃음 치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죽을 각오로 노력해서 관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안 아파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제는 거뜬합니다. 계단도 잘 올라가시네요. 지금은 튼튼하니까요. 이전에는 좀 어떠셨는데? 예전에는 이거 올라갈 때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짚고 올라가서 짚고 그렇게 힘들어갖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 온 정옥 씨가 관절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또 하나. 바로 발입니다. 오늘처럼 많이 움직인 날은 발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만지고 꼼꼼하게 지압을 하면서 발 마사지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이 발에는 우리 인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손에도 그러듯이. 근데 전신 운동이 되면서 피로가 싹 풀리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무릎 건강에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꼭 발 지압도 해주는 게 건강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절염을 극복하기 위해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다는 정옥 씨. 염증 관리를 위해 홍어를 즐겨 먹는다는데요. 이거는 삭힌 홍어에 이게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아요. 오리도 무릎 관절염에 아주 좋거든요. 정옥 씨가 즐겨 먹는다는 홍어의 연골에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콘드로이친 황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삼겹살 아주 그냥 쟁여놓고 먹었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 부침개도 맨날 해다 그냥 자주 해 먹고 빵 같은 거 패스트푸드 그런 거 다 좋아했는데 너무 이제 아프고 공부하고 난 이후로 음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염증 제거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예요. 엄청 좋아요. 이런 거 다 야채는 기본 필수죠. 필수.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하체 근육이 빠지지 않게 오리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홍어와 오리고기에 다양한 채소까지 관절 건강 밥상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좋다고 하니까 건강에. 그래서 밥은 가능하면 조금 먹어요. 그래서 야채 위주로 먹으려고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를 7번에 나눠서 먹는 거야. 야채 많이 먹으려고. 예전엔 먹고 싶은 걸 먹었고 이제는 관절에 좋은 음식을 먹고 멀리 했던 채소를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게 정옥 씨만의 관절염 타파 비법이라는데요. 그리고 식후에 챙기는 게 있는데요. 이건 콘드로이친이에요. 콘드로이친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관절 건강을 위해 지인에게 권유를 받아 먹기 시작했다는 콘드로이친. 예전에는 무릎 통증도 있고 하니까 운동을 오래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통증도 없고 오래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건강해져서.
관절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줬다는 콘드로이친은 무엇일까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이루는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콘드로이친은 인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연골 탄성 섬유의 주요 성분입니다.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의 기능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콘드로이친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체내 콘드로이친 함유량을 나이대별로 비교해 보면 20대 이후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뭐 기초 성분, 그러면서도 필수 성분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콘드로이친을 잘 복용하면 무릎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무릎 연골이 닳고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면서 뼈와 뼈가 닿으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무릎 관절의 그 간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콘드로이친 800mg을 1년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무릎 관절의 간격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의 통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세 이상의 관절 통증이 있는 그런 성인들한테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개선됐고요. 3개월 뒤에는 이 관절 통증의 45%가 개선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 콘드로이친을 섭취 후 보행 시간 단축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m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 염증 물질의 생성을 차단해서 염증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에 의해서 그냥 관절염, 관절 통증뿐만이 아니고 염증과 관련된 질병, 뭐 궤양성 대장염, 동맥경화 이런 질병들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어떤 콘드로이친이 좋은 거예요? 어떤 콘드로이친이 좋으냐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품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채반하고 그릇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쌀을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생각하시고 콩을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자, 먼저 만약에 우리가 고분자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했다. 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양이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분자 콘드로이친은 그만큼 흡수가 적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우리 몸에 보충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이 흡수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신명나는 장구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곳에 관절염을 극복한 주인공을 발견. 무릎 통증에서 해방된 수림 씨는 특별한 취미를 갖게 됐다는데요. 이게 디스코 장구라 해가지고요. 장구 기본 자세가 치려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앉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에는 전혀 무리가 안 가고요. 여기 허벅지에는 아주 힘이 단단하게 가져요. 그래서 자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힘이 단단해져서 무릎 관절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간다는데요. 젊은 나이에 무너진 관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찾은 행복한 일상. 무릎 통증으로 고생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조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힐을 신고 기저귀 보따리 양쪽에 들고 안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한쪽은 많이 달고요. 한쪽은 좀 덜 닳았더라고요. 당시 50대 초반 수림 씨에게 충격을 안긴 무릎 관절염 진단. 이후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됐고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느닷없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겪어보고 살아보고 하니까요. 다리가 아프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이 우리 사람한테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저전 걷지를 못하면은 모든 게 마비된 상태더라고요.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마음고생까지 심했던 수림 씨가 무릎 관절염을 이겨낸 비결이 궁금한데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관절염 극복 첫 번째 비결은 때와 장소, 날씨와 상관없는 틈새 운동, 계단 걷기 운동입니다. 걸어서 올라가세요? 네. 몇 층까지 걸어 올라가? 아, 저희 24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요. 무릎에 가장 무리 받는 게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는? 예, 예. 병원에서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키워야 통증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엔 평지를 걷다가 평지를 걸으니 이제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걷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끝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저희 집이 7층인데 7층까지만 올라다녔어요. 그러다 좀 괜찮아져서 이제 24층까지 올라다니다 보니까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4층을 10분 안에 돌파. 24층 다 왔네요. 하루 10분은 무릎 근력을 키우는 데 투자합니다. 오전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네요. 세놓지 않았구나.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높은 구두를 60대에 다시 신는 수림 씨.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어줘야지 옷을 입었을 때 자세도 똑바로지고 옷 맵시도 나고. 그래서 저는 멋내는 걸 좋아해서 꼭 이렇게 신발만큼 또 챙겨서 신고 있습니다. 망가진 관절 건강을 회복하고 찾게 된 두 번째 취미가 바로 시니어 모델.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수림 씨는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무릎이 이제 안 아프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요. 이렇게 높은 구두도 신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려하게 모델도 활동하면서 제가 정말로 이거 누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아주 행복을 느끼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회복한 관절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식습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 즐겨 먹었던 고기 대신 두부와 달걀을 선택.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사실 저만의 비법으로 두부와 계란과 감자, 당근 이렇게 해서 두부 피자라고 제가 붙였어요.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는 하체 근육이 빠지지 않게 두부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요. 요즘 즐겨 먹는 달걀, 두부, 채소를 갈아 넣은 담백한 두부 피자 완성!
다른 반찬이랑 먹어도 잘 어울린대요. 영양은 골고루 있고요. 그리고 양배추에다 싸 먹기도 하고 김에다 또 싸 먹으면 또 아주 별미랍니다. 특히 살이 찌면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중이 늘지 않게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게 또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이게 콘드로이친이거든요. 철갑상어에서 유래해서 무릎 관절의 통증에 이거 완화된다 해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한번 무릎이 아파본 수림 씨는 관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무릎 통증이 있어서 사실 제가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 좀 이렇게 자유롭지가 좀 못했었거든요. 통증도 완화되고 이게 무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요.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관절 건강을 위해 홍어와 오리고기를 챙겨 먹었다는 정옥 씨와 달걀과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한 수림 씨.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마사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콘드로이친은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들 철갑상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갑상어가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철갑상어 하면 유명한 게 그 세계 3대 진미 있잖아요. 철갑상어의 알 캐비어하고 송로버섯 트러플 그리고 거위의 간, 푸아그라까지. 근데 이렇게 철갑상어가 뭐 진미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철갑상어 전체 몸무게의 10%를 차지하는 게 연골인데 그 양이 아주 적고 귀한 재료예요. 그런데 이 철갑상어에서 유래한 그 콘드로이친이 바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인 거예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좋은 이유가 이 철갑상어의 연골하고 사람의 연골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연골에서 콘드로이친이 존재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콘드로이친 황산염, CS라는 건데 건강한 사람의 콘드로이친 황산염의 한 90% 정도는 C6S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관절염인 사람들은 이 C6S의 구조가 굉장히 양이 적은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속이나 기계도 녹이 쓸잖아요. 연골도 관절도 똑같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산화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 항산화 능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 무릎 관절의 노화를 막거나 연골이 손상되는 걸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여러 동물 조직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으로 염증 완화를 돕는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 철갑상어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해 2주 도전에 나선 두 사람. 식단과 운동까지 생활 습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2주 만에 다시 찾은 병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관절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관절염 2기와 3기 사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안성자 씨는 관절염 지수인 워맥과 공복혈당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황혼 육아로 관절염이 악화된 김순양 씨 역시 관절염 지수인 워맥이 개선됐고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워맥 지수와 운동 능력 평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번보다 호전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무릎,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도 굉장히 통증이 없으니까 걷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일단은 통증이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래서
활동이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동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밖에 나들이도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뭘까요? 콘드로이친을 과다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안정성 검증을 받은 원료인지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믿을 만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골 관리, 관절 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널 A